우리는 같은 동네에서 살았다. 서로가 친구였으며 모두 같은 동네라는 소속감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상은 우리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 답은 두 가지밖에 없었고 우리는 두 진영으로 나누어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와 그들 사이에 구분이 선명해졌다. 같은 동네 출신이라는 정체성보다 어떤 진영에 속해 있는지가 중요해졌다. 갈등을 부추기는 존재가 나타나 우리 진영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우리가 옳고 우리가 정의로우며 상대는 악한 존재라는 것이다. 우리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우리 편 한 명과 상대편 한 명 사이에서 작은 싸움이 일어난다. 싸운 이유는 진영과는 상관없었다. 하지만 우리 편 한 명이 더 다친 것처럼 보인다. 이제 상대 진영은 악마가 된다. 이 악마를 압도하고 우리 편에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우리 집단의 삶의 목적이 된다. 이제 우리는 악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다. 더 공격해야 한다. 당한 것 이상으로 갚아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고도 갈등에 빠지게 된다. 극한 갈등은 왜 우리가 서로를 그토록 미워하고 승자 없는 싸움을 반복하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우리를 선과 악으로 나누어 모든 것을 대결의 양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갈등 때문인데요. 책은 이를 고도 갈등이라 부릅니다. 고도 갈등은 평소 살아가면서 겪는 건전한 갈등과는 다릅니다. 건전한 갈등에서는 뭔가 진전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갈등을 통해 가닿을 어딘가에 있죠. 하지만 고도 갈등은 그 자체가 목적지입니다. 갈등을 부른 원인은 이제 흐릿해져 없어지고 오직 우리와 그들 사이에 대결 구도만 남아있게 됩니다. 고도 갈등에 빠지면 두뇌의 작동 방식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공격과 방어, 복수와 피해가 됩니다. 어쩌다 그들을 만나게 되면 분노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이들에게 물어보면 상대방이 먼저 공격해왔기 때문에 대응한 것뿐이라고 이들은 대답합니다. 양측 모두 자신이 정의롭고 자신이 피해자며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쪽이 망할 때까지 서로를 증오하고 공격하게 만드는 것이 고도 갈등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지독한 갈등에 빠져드는 걸까요? 제 극한 갈등은 그 첫 번째 원인을 양자 구도로 설명합니다. 사회심리학자 헨리 타이펠 연구팀은 어느 동네에 10대 소년 48명에게 두 가지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칸딘스키 그림이었고 다른 하나는 파울 클레 그림이었죠. 그리곤 아이들에게 예술적 성향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무작위적으로 나누는데 말이죠. 순식간에 소년들은 칸딘스키파와 클레파로 나뉘어 자신이 속한 그룹에 애착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칸딘스키 혹은 클레를 새겨 넣은 것입니다. 이후 익명에게 금전적 보상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소년들은 자신과 같은 그룹의 아이들에게 보상을 주었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없는데도 말이죠. 어떤 것을 단 두 가지의 범주로 나누는 것은 인간의 가장 뿌리 깊은 편견을 자극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정치입니다. 미국인들은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나누어져 서로를 증오하는데 온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같은 편 사람들의 말만 들으면서 만난 적도 없는 상대 진영의 생각을 다 안다고 확신합니다. 결국 상대 진영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취급하기에 이릅니다. 2016년 트럼프 당선 결과를 놓고 친구나 가족과 아예 대화가 단절된 미국인이 무려 3,800만 명, 전체의 10%에 이른다는 연구가 있죠. 양자 구도로 보면 세상이 깔끔해 보입니다.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양자 구도는 중요한 세부 사항을 흐리게 합니다.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게 하고 고도 갈등을 일으킵니다. 무심코 다른 사람들을 한데 묶어 그들이라고 부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 안에는 수많은 개인이 있고 서로 다른 사정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고도 갈등을 일으키는 두 번째 원인은 불쏘시개입니다. 갈등에 불을 지르는 것들인데요. 극한 갈등은 강력한 불쏘시개로 다음을 소개합니다. 집단 정체성과 갈등 촉진자. 이 두 가지 불쏘시개를 피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고도 갈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집단 정체성부터 살펴보죠. 슬럼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갱단에 가입하는 이유는 그곳에 강한 소속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때 갱단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목적의식을 심어줍니다. 갱단을 위해 희생하라고, 라이벌에게 폭력을 행사하라고 말하죠. 이 불쏘세계를 끄려면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줘야 합니다. 책에는 갱단끼리 농구 경기를 펼치게 하고 이를 시민들이 모여서 관람한 사례가 나옵니다. 그날 코트 위에 있는 사람들은 갱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선수이자 동네 친구였습니다. 매년 경기가 이뤄지면서 동네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또 다른 불쏘시개, 갈등 촉진자는 불지르기의 대가들입니다. 이들은 죽이다,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단어를 씁니다. 상대편의 정체성을 고의로 자극해 자신 편과 싸우게 하고 그 과정에서 집단의 핵심 역할을 차지합니다. 내 주변에서 갈등을 즐기는 사람이 누군지 눈여겨봐야 합니다. 세상을 우리와 그들, 선과 악의 구도로 나누려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전쟁이 없는데도 전쟁의 언어를 동원하며 사람들의 사기를 고치려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잘못을 지적하며 넘어가도 될 것을 문제 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들이 바로 불쏘시개입니다. 고도 갈등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갈등 촉진자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단을 증오하고 있나요? 미국만큼이나, 아니 미국보다 더 고도 갈등이 많은 곳이 우리나라입니다. 젠더 갈등, 좌우 갈등, 세대 갈등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모든 여가 시간을 분노를 허비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죠. 극한 갈등은 우리 마음에 복잡함을 담을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실에서는 한쪽이 완전히 옳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복잡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세상을 정확하고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동네에서 자란 아이들처럼 대한민국이라는, 인류라는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가족입니다. 하루 종일 싸웠지만 결국 한 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어야 하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같은 미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우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극한 갈등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수많은 명사들이 추천하는 이 책을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